500년 전 중세 유럽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접하는 모든 정보를 합치면 오늘날 아침 신문 한 부에 담긴 정보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고 뉴스와 메시지와 광고와 영상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500년 전 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정보를 현대인은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하드웨어는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를 피하며 열매를 줍던 시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맹수 한 마리의 위치와 물웅덩이 두 군데의 위치와 열매가 열린 나무 서너 그루의 위치를 기억하면 충분했던 뇌에게 지금 수백만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년식 구형 컴퓨터에 최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하는 필연적이고 그 과부하의 증거가 지금 당신의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의 처리 용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과부하 상태에서 뇌가 어떤 비상 모드에 돌입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인의 판단력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뇌의 실제 처리 용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한 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최대 7개입니다. 이것은 1956년 인지심리학자 조지 밀러가 발표한 연구에서 밝혀진 이래 수십 년간 재검증된 확고한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개 전후 2개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5개에서 9개 사이인데 평균적으로 7개라는 것이 학계의 합의입니다. 전화번호가 보통 7자리에서 8자리인 이유도 바로 이 한계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외우기가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화번호 체계 자체가 뇌의 한계에 맞춰 설계된 겁니다. 이 7개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의식적 주의력은 극도로 좁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7개의 정보밖에 다루지 못하는 뇌에게 현대 사회는 매 순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정보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서만 하루에 쏟아지는 알림이 평균 60건에서 80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메일과 메신저와 뉴스와 광고까지 합치면 하루에 뇌가 마주치는 정보 단위의 수는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릅니다. 7개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에 수만 개의 미원이 밀려드는 상황인 겁니다. 뇌는 이 과부하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부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들어오는 정보의 대부분을 무시하고 버리는 겁니다. 뇌의 망상활성계라는 필터 시스템이 유입되는 정보의 약 99%를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100개의 정보 중 의식까지 올라오는 것은 겨우 1개라는 뜻입니다. 이 필터링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지만 문제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필터가 과부하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과부하에 걸린 필터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실수로 버리고 하찮은 정보를 실수로 통과시키는 오류가 늘어납니다. 직장 상사의 중요한 지시를 흘려듣고 스마트폰의 사소한 알림에는 즉각 반응하는 현상이 바로 필터 과부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뇌가 중요도 판별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하가 만성화되면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수만 번의 정보를 거르고 수천 번의 미세한 결정을 내리느라 전전두엽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결정 피로가 발생합니다. 결정 피로란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린 뒤에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르고, 출근길에 어떤 경로로 갈지 정하고,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고, 오후에 이메일 수십 통에 답하고, 저녁에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고르는 그 모든 과정이 전전두엽의 포도당을 한 방울씩 소진시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아무것도 결정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의 결정 기관이 물리적으로 연료가 바닥난 것입니다. 이 현상은 현대인 대부분이 매일 겪고 있지만 그것이 뇌의 과부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장기적 영향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성적 정보 과부하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괜장하는 신경회로가 약화됩니다. 최근 10년간 젊은 세대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라는 해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태스킹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결론은 냉혹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정한 의미의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뇌가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두 가지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에는 전환 비용이라는 시간과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제를 전환할 때마다 집중력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하루에 수십 번 과제를 전환하는 현대인의 뇌는 사실상 한 번도 완전한 집중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하를 가속시키는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부하 시대에 무력한 것일까요? 뇌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지만 뇌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알림을 끄고 정보 소비 시간을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뇌는 아무 정보도 입력되지 않는 무료한 시간에 기본값 네트워크라는 모드를 활성화하는데 이 모드에서 기억 정리와 창의적 사고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지루해야 뇌가 일을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아무것도 결정하기 싫어지는 그 느낌이 찾아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게으름이 아니라 수만 개의 정보와 수천 번의 결정을 처리한 뇌가 보내는 과부하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을 뇌에게 선물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비로소 진짜 일을 시작합니다.